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지만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떠났기 때문인데요. 신천지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 한 시위자의 피켓에 현빈, 현애란 이름이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이는 두 이름을 가진 딸들의 어머니로 두 딸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빠져 가정을 떠났습니다. 자녀가 신천지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18년. 큰딸 현빈 씨와 신천지에 함께 있었던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 거기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힘든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모르고 그렇게 좀 인생을 낭비하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게 좀 많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도 성실히 해왔던 딸이 신천지를 믿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어머니. 학업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던 현빈 씨는 첫 직장에서 만난 직장 후배의 전도로 2016년도에 신천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됩니다. 그해 암수술을 받았던 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집에 오지 못했던 딸. 이후 동생 현애 씨도 언니를 따라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딸들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 두 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지난 3월부터 다른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시위에 나서고 있는 현빈 현애 어머니. 시위를 위한 기약 없는 서울살이에 지방에 있는 남편과도 자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식을 못 보는 슬픔에 마음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아이들하고 연락이 끊어져 본 적이나 못 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거가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들을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 진짜 엄마도 아빠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제일 아쉽죠. 신천지에 빠지는 건 다른 이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는 현빈, 현애 어머니.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곳에 너무 가까이에 신천지가 너무 많아요. 신천지 아이들이 나와서 회복되고 또 이 신천지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정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살자.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 자녀들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신천지가 두 딸과의 천륜마저 끊어놨다면서 피오름을 토하며 거리로 나선 또 다른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올해 26살인 정 씨의 큰딸은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6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며 휴학에 독립까지 했지만 사실은 신천지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배도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언룸에서 해서 같이 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저 그런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신천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얘가 집을 나가서. 그러던 중 정 씨는 둘째 딸의 주선으로 이침을 놓는다는 한 센터를 찾았다가 신천지의 위장포교임을 깨달았고 둘째 딸 역시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나 그 센터에서 난리를 쳤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여기가 신천지다 알리고 그러고 나서 아이는 바로 저한테 그 신천지라는 게 드러났을 때 작은 아이는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후 정 씨는 딸들을 신천지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서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고도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 힘든 고비를 고3을 보내고 아이가 대학을 가서 이제 좀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신천지라는 집단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만희한테 종로를 타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정 씨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강제로 쓰게 하는 신변보호 요청서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폭행 강금으로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켜서 부모와 천륜을 끊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는 순간부터 공포에 그렇게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가면 죽는다, 부모가 때린다. 정말 저희는 아이한테 손 한 번 떼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올감해서 이렇게 부모들을 처절하게 정말 바닥까지 가게 만드냐고요. 정 씨에게 청와대 앞 시위는 딸들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정 씨의 소원은 단 하나. 두 딸이 가정으로 돌아와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한 20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회복이 돼서 정말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같이 돌아와서 정말 바르게 그 20대의 청춘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 씨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신천지 대처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 CTS 보도국장이 직접 진행하는 뉴스 더보기 시간에 신천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보도국장 김덕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신천지의 종교적인 이단성은 물론 가정해체 등 반사회적인 모습 등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신천지 이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CTS 뉴스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뉴스 더보기 시간을 통해 신천지가 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주목받아 왔는지 가정을 주제로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을 잃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신천지 피해자연대 신강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 가출까지 했습니다. 요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오윤희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한 청년입니다. 강찬모 청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신천지. 신천지에 빠져 사랑하는 가족마저 등져버린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찾는 애타는 절규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신천지로부터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신천지로 무너진 가정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예, 먼저 어머님, 따님이 신천지에 출석하면서 가출까지 했다고요? 네. 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아이랑 같이 있던 아이가 회심을 하면서 저희를 2년 동안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네. 근데 그 긴 시간을 저희한테 숨긴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고 이제 저희가 아이를 원래 상태대로 돌리고 싶어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묘하고 교활한 그 신천지의 네,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저희가 이기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지금 가출 상태인 거고 네. 저희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저는 반드시 내 딸을 찾아오고 싶고 또 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거를 온 국민에게 이 사회에게 알리고 싶어서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같은 피해자 어머님들과 연대해서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우리 강찬모 청년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신천지에 계시잖아요. 네. 예, 강찬모 청년은 지금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작년 7월 말쯤에 이제 저도 신천지 센터에 다녔었거든요.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1인 시위 시작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계속 불화가 쌓이면서 결국엔 집에 쫓겨났고요. 네. 그 이후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는 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어머님 따님이라서 더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가출 이후에. 그렇죠. 예, 연락이 아까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더더욱 알 길이 없고요. 이제 카톡을 보내면 카톡을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화는 수신 차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이스톡으로 이제 보이스톡 케어하고 보내면 계속 끄는 거죠. 받질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한 번은 받아라 했는지 받아서 똑같아요, 멘트가. 자기는 잘 살고 있고 밥 잘 먹고 있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게 저희들 지금 같이 시위하시는 어머니들 그 딸들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멘트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어떤 부모의 안부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잘 살아있고 이제는 자기는 성인이고 터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부모한테 멘트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 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제 딸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신천지가 제 딸을 쇠뇌를 시켜서 정말 그 아이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 아이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신천지가 다 팔아먹은 거죠. 내 아이의 영혼을. 그렇게 목소리라도 한번 들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실 건데 그런 전화가 자주 오나요? 아니면? 전화는 오지는 않아요. 전화하시면 받기는 자주 받는 건가요? 아니죠. 거의 한 100번에 한 번 정도? 100번에 한 번 정도도 감지덕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찬모 청년은 어머니랑 법정에서까지 같이 이렇게 맞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맞섰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는 다툼이 있었는데 어머니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쫓아낼 구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당시 상황만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니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된 거예요. 밀쳤는데 어머니가 신고를 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바로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 제가 이제 집에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2달간. 근데 어머니가 법원에다가 이제 또 그걸 연장을 하셨어요. 아, 그럼 그 집에서 쫓겨나실 그 시기에 경찰이 개입이 된 거네요? 그쵸, 그쵸. 경찰이 개입이 된 거고 긴급 임시 조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챙길 새도 없이 바로 집에 쫓겨났거든요. 잠깐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는 뭐 옷가지라든가 뭐라도 좀 챙겨도 되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절대 안 된다고 그 현장에서 바로 쫓겨나가지고 새벽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저희 찜질방 갔다가 이제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고시원 잡아가지고 이제 계속 시위를 이어나갔던 거고
이제 그렇게 제가 하니까는 계속 하니까는 신천지 쪽에서도 어머니한테 계속 압박을 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법원에다가 이제 판단을 해달라, 얘가 더 이상 집에 못 오게, 나한테 접근을 못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면은, 폭력을 했다면은 법원에서도 저한테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신천지란 걸 알고 그 판사님이 그 종교를 계속해서 믿을 거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머니는 당연히 믿겠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어머니와 저 이제 각각 저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가정상담소에서 6회에 걸쳐서 상담 받으시라, 그 정도의 이제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판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취하를 하셨더라고요. 네. 따님이 집을 나가고요. 또 부모가 자식을 버려야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혹시 아세요? 어떤 이유였는지. 뭐 어머니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남편이 34년간 직업 군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빠 마지막 명예 전역하는 날, 저희 딸을 저희가 이제 행사복을 벗지 않고 아빠 정복도 벗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딸을 원래의 내 딸로 제자리로 돌리고 싶어서 진짜 그 차로 어쨌든 이 신천지의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 개종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딸이 하루를 받고 2층,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많이 다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을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발가락 2개가 골절이 되고 발등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보람의 병원, 거기에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병실이 없으니까 성심병원에 입원을, 바로 영등포 신천지 앞이죠. 네. 입원을 해서 있었는데 영등포 신천지 청년부가 정말로 때를 이루어서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천지의 매뉴얼대로 우리 아이를 무슨 부모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의 보호자가 자기네들인 것 마냥 우리한테 경찰을 불러서 저희한테 접근 금지 신청서를 내버렸어요. 그게 왜 효력이 있냐고 봤더니 내 딸이 신변보호 요청서를 신천지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병원비는 보람의 병원 안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미혼모나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한테 주어지는, 나라에서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그것까지도 묘하게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분명히 가정폭력으로 가출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청을 해서 그 지원금을 타겟금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해바라기 지원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가 공무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이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이거는 정말로 당사자들한테 이 지원금이 돌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이 지원금 받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신천지가 나라의 법을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봤더니 제 딸은 처음에 이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는 병원비는
우리가 부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내 아이도 속이고 나라의 법도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내 아이가 정말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아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신천지에서 니네 부모가 알고 있고 개종교육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내려서 가출하라고 얘네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강찬모 청년은 어머니가 아들을 쫓아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세뇌 때문이죠. 뭐 세뇌 때문인데 저도 이제 어쨌든 4개월간 신천지 센터에서 이렇게 다녀보니까는 거기에 100명 정도 인원이 있다 치면은 나머지 반은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거든요. 정체를 숨긴. 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세뇌 당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집단적으로 젊은 청년들 속이고 일반인들 속이고.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쭉 겪으신 거죠. 속임, 정체를 숨긴 신천지인에 의해서 이제 이끌림을 당하셨고, 뭐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천지 교리를 습득하시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방법, 자기 합리화하는 방법들을 쭉 익히면서 그걸 타인한테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또 답답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 집을 떠난 분들 보통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신천지에서는 그 신천지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을 대적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마귀 사탄에 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강제 개종 목사들의 그런 조종을 받는 가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 신도들이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가족들이 이단 상담을 받게 하려면 아이들이 뭐 3층에서 뛰어내린 것도 있지만 6층에서 뛰어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누를 먹거나 샴푸를 먹거나 그래서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해서 이렇게 가출해서 지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대부분 집단 생활하면서 신천지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거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가족들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렇게 올인하게 되고, 주로 모여서 하는 일들은 이런 강제 개종 교육에 대한 반증 교육,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아까 어머니께서 다른 딸들의 어머니들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모여서 같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가족에게 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노역. 이제 부모들 간섭 없으니까 남자 청년들은 노역하고 여자 청년들은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거짓말하고 또 신분 사칭해서 또 다른 그런 신천지 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거는 어쨌든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기자회견은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집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일단은 멈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아이들의 마음의 동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서 어쨌든 비중 있게 많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분명히 또 아이들의 마음의 균열이 가고 요동하는 거를 본인들은 느낄 거예요. 지도부에서는.
그래서 더 지금 단속을 하고 아이들을 옥죄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다 돌아올 거라는 것도 저는 믿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인데, 예, 대표님, 이런 지금 이 어머니와 우리 또 청년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 3, 4년 전까지는 가출한 청년들이 2만 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때는 신천지 신도들이 한 16, 7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30만 명이라고 하니까 가출해서 지내는 청년들이 배로 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아까 어머니께 질문했던 게 아이가 왜 가출했느냐 이렇게 하는 신천지의 대답은 뭐냐면 부모 때문이라 그래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 관리를 잘 못해서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출해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게 신천지의 입장입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악마들이죠. 악마들입니다. 네. 행복했던 가정이 깨졌습니다. 네. 가정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 와서 신천지의 뚝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반드시 내 딸도 찾고 그다음에 거기에 갇혀있고 속고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그날까지 저는 그 신천지 그 청와대에 시위를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많은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저는 또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사회 문제이거든요.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건강한 국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맨 밑바탕에 저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반드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을 반드시 찾아올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찬모 청년, 예,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신천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가끔 이제 찾아뵙고 일단은 긴급 임시 조치는 다 풀렸거든요. 다 해제돼가지고 제가 찾아갈 수도 있고 연락해도 되고 그런데 집 열쇠를 아예 바꾸셨어요. 제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대신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이제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그 정도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신천지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또 해체되는 일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국가나 사회적으로 뭐 이런 어떤 특정 종교 단체나 단체를 통해서 가정이 붕괴되는 일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정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단체들은 법으로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런 사기적인 수법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늘리고 있으면서 또 교주가 대놓고 가족들이 신천지를 반대하면 이혼하고 가출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종교는 저는 이건 종교라고 보기에도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기성 있는 이런 종교들 또 시한부 종말을 외치고 있는 이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이 제정이 돼서 규제를 받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종교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자신이 속아서 그것에 들어가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청춘 반환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그런 피해자들을 어떻게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의 그런 제도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이러한 어떤 움직임과 모습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혹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제 그 돌아오는 청년들이나 신천지인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만희 교주가 올해 나이가 90이거든요.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된 종교인데 이제 이만희 교주가 곧 죽을 텐데 그러면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는 부도수표가 되는 거니까 그 신도들이 종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이비에 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신천지에서 나오게 될 그 25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기다려주고 또 그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를 탈퇴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더 인내하면서 또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어머니 마음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려졌잖아요.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너무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지 말고 신천지인들을 또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의 틀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천지가 이 반사회적인 어떤 모습과 또 반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어 보이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머니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정부에 바라고 싶은 제 간절한 바람은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사회의 밑바탕으로서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네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게 정부가 나라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 신천지로부터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내 딸이 지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금 한 사람의 몫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견딜 수가 없는 거는 내 딸도 피해자이지만 저는 가해자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왜 청와대 1인 시위를 시작을 했냐 하면 그 죄책감 때문이에요.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가해자인 거잖아요. 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저 같은 엄마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같은 가정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이 악랄하고 교활하고 사람들을 기망하는 이 포교수법을 저는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문구를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의 가정은 신천지로부터 안전하시냐고. 안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도 대정부 차원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또 어떤 종교든지 또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논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 그건 종교가 아니죠. 네. 두 번째로는 시한부 종말을 외치면서 또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도 사회나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단체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금품을 갈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사회가 용납하고 정부가 용납할 수 없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을 보면서 신천지가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종교도 아니죠. 사기 집단이죠. 들어갈 때부터 사기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런 단체는 정부에서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뭐 법이 있던 없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부모님들과 가정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 시한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신천지 신도들조차도 그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 그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떤 뭐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모를 저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또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한 청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를 따님과 또 어머님께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딸한테요. 네. 사랑하는 내 딸, 엄마는 너를 기다리고 또 반드시 너를 원래 너의 자리로 엄마는 데리고 올 것이고 우리 가족은 너를 기다리고 있고 엄마는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이 일을 통해서 단단하게 건강하게 엄마는 쓸 것을 믿고 엄마는 반드시 너를 찾아올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강찬모 청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머니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번 볼 때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많이 느끼는데 빨리 신천지에서 나오셔가지고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뭐 제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코로나19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수년 전부터 이단이라고 주장해왔던 단체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고 부부가 남이 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명분으로 자신이 신천지 신자임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천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유행처럼 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종교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꼭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마련한 CTS 뉴스 더보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